고려 제강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3%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2%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 제강을 분석하게 된 동기는 뉴스 속에서 고려 제강 3세 마약 혐의로 구속, 커지는 재벌과 마약 스캔들 해서 조선비즈 정재헌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고려 제강의 이 3세가 비롯한 부유층 자제가 잇따라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벌과의 마약 스캔들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남양유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범효성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학생들, 그 다음에 연예인 등 대마사범 9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고려제강은 재벌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미국의 중국산 마약 펜타닌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 싸고 효과가 옛날 그 비싼 그 필로폰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금액이 싸고, 그 다음에 그 이것이 이제 이 중국 그 사마페 등 같은 데서 멕시코 지방에서 만들어 놓고 미국에 그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청나라가 마약 전쟁으로 그 나라를 그 개판 당한 거를 지금 복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하는데, 시진핑이는 트럼프가 물어보니까 나 몰라라. 우리는 전혀 금시초문,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다. 중국은 옛날에 당했으면 당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그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멕시코 그 마약 카르텔을 갖다가 뭐 다 조져버리니까 그 힘의 공백을 그 중국 그 마피아인 사마페가 점령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마약했다는 것은 연예인들끼리만 모여서 마약을 했을까요? 항상 동반해서 있는 놈들이 돈 있는 자제들일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그 상상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합리적인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돈을 써가지고 돈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연예인들이 누가 마약해서 걸렸다 하지만은 그 만약 여자 연예인이라면은 그 혼자 했겠냐 이거지. 혼자 했겠냐. 그 남자 어떤 놈하고 했겠지. 그런 놈 중에서 그 고려제강 3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자, 그건 그런데 회사는 또 회사대로 또 뭐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2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7.3%가 증가했고, 매출원가는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자관 영업이익은 18.4%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4.1%가 증가해서 그 매출 증가율보다 꽤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봐가지고 매출 에 해당하는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2.8% 그 하락을 해서 마진율이 떨어졌고요. 운영비용은 12.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 0.0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254억 원인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8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이 증가했어도 영업이익은 그 뭐 전년하고 동기하고 변한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 장사를 올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3분기에 그 재고자산 내역을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게 합법적인 걸 떠나서 그 도덕적으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자제분이 마약을 한 것처럼
마약은 합법적인 게 절대 아니죠. 그것도 불법인데, 이건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비유하고 싶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적용해서 그 스루풋 회계를 손익을 했는데, 마침 또 이 회사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비교는 용이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의 그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1.7%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2.3%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공 비율이 2.8% 하락했다는 얘기는 재료 비율이 2.8%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원재료 가격 추이나 그 제품 가격 추이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33.26%가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료 비율이 61.8%니까 제품 가격 인상률 압박은 20.5%가 압박을 받는데, 실제 그 제품 가격 가중 평균으로는 21.5%, 1%를 더 올려서 그 판매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그 경영평가 지표로 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로 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원래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제품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런 식으로 원재료부터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거꾸로 그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회사는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그 단순 평균으로는 33.3%가 상승을 했고요. 매출 그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마침 매출 비중이 있어가지고 가중 평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로프 부분이 이 19.8% 단가 상승이 됐는데, 판매 가격 매출 비중이 34.6%로서 연간 그 분기까지 영향력은 6.8%, 선제 부분이 14.7%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21.5%가 가중 평균으로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아주 그 양질의 데이터를 잘 공개해 줬는데, 요것도 그 매입 금액을 좀 알려줬으면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과정 중에서 1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의 차이다는 것까지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봐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기초 데이터들은 인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경영평가지표로 봐서 우리는 한 번 더 곱씹어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505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8명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지, 매출은 증가했는데 아마 자동화를 어느 정도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임금 인상률이 13.9% 인상이 됐고, 연간 연봉은 7,8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공장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를 세 번째 순서로 좀 소개 순서를 바꿨는데요. 1, 2단계에서 이 추론을 하고 3단계에서 최종 확인하는 식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경영평가 지표에다 제가 이펙트 코즈 이펙트 결과 원인 결과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경영평가를 제시한다면 여기에서도 뭔가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 결과 원인 결과, 영화 아마 테넷이라고 본 게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 같은 상징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까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했잖아요. 여기서 모순이 되는 거죠. 이건 상승을 했다고 똑같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하는 거니까 1차, 2차 추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통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르풋율의 하락은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제품 가격 인상률보다는 그 판매 가격이 더 내려갔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제품 판매 가격에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자, 이 모순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재고 회전율 자체를 수량으로 한번 해본다면은 이게 뭐 충분히 이유가 설명할 수 있는 거로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이 추정을 할 뿐이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량으로. 원가 회계 손익 관점으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요거를 그냥 원단이 하나의 납품 단가라고 보면은 54만 5천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66,600원의 이익이 남는다. 이 경우 재고가 25%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25%를 줄인다 그런다면은 생산을 감소해 가지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3,344원으로 무려 53,296원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항상 그래서 우상향적인 재고의 증가, 매출의 증가라는, 그게 언제까지 되겠냐 이거죠. 불경기가 되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한다. 근데 스루프 관점에서는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아서 재고가 감소하는 거니까 영업이익이 거꾸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게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가 회계는. 자, 그거가 이제 할 때마다 소개해 드리는 표고요. 그래서 슬프 관점에서 보면은 52만 5천 원으로 이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는 게 3만 1천 원으로 산출이 되는데, 판매 가격은 스루풋율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4.4회전 회전율만 6.3% 증가시키는 거, 좀 추가 판매를 더 노력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다면은 4.4회전만 회전율을 올린다고 그러면은 59만 1천 원의 매출 효과가 있고 영업이익은 63,610원이 남는다. 근데 6.3%만큼 재고를 감소시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원가 회계하고는 틀리게 계약 당시에 그 금액 그대로가 영업이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재고하고 관계없이 매출 재료비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재료비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31,964원, 100만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319억 원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계약액보다 훨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원가 회계가 55만원 돈이었죠. 그렇게 되는데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3,000원이
경영성과는 사실상 스루프성으로 보면은 떨어졌는데 왜 또 이렇게 올랐을까? 뭐 그거는 이 분야는 뭐 저로서는 전혀 문외한이고요. 주주 내역을 보면 홍석벽 씨가 20.07%, 홍영철 씨가 11.49%, 키스와이어 홀딩스가 15.24%, 키스트론이 14.12%, 외국인이 10.5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상 고려 제강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